네, 북한의 강원 양면 전략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킨 뒤에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며 남북 실무회담을 하자며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북한 출신 탈북 가수 김정원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15일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자. 9월에 열릴 예정인 이제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이제 협의를 좀 하자는 제안인데요. 어떤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네. 그 아시안 게임 북측의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 수단을 가지고 우리 쪽에 올 것인가, 네. 또 그리고 숙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나 그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 입장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시 입장을 할 것인가, 예. 또 응원을 하게 되면은 응원에 있어가지고 사용되는 깃발이라든지 구호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이 문제까지 논의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혹시나 선수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아시아 경기 연맹이라든지 우리 그 아시안게 우리 그 인천에 사는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체류비라든지 할 수 있지만 응원단이라는 것은 북측에서 오겠다 하고 또 우리가 수행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측하고 북측하고 논의할 사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체류 비용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좀 실무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김정원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도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그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남다르죠. 그리고 그 아시안 게임 자체가 저희 동네에서 해요. 아, 인천이세요? 예, 제가 인천 남동 바로 우리 동네 옆이 네. 바로 그냥 4km도 안 돼요. 네네. 그 구간에서 하는데 저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오면 나도 보러 가긴 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좀 두렵기는 해요. 솔직히. 네. 저희는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네. 예, 탈북에서 왔기 때문에 네. 다 지키는 그런 감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보위부 요원들도 다 따라오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간혹 만약 가서 말투라도 어쩌다 또 실수를 하면 네. 또 어떻게 또 몰래 납치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솔직히.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응원단이 북한 내에서도 이렇게 좀 인지도가 높은 편이죠? 아니에요. 아, 그렇게 유명하지 않나요? 이게 남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긴 네네. 하는데 솔직히 북한에서 조선중앙방송 TV는 잘 안 보거든요. 예. 잘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간혹 평양에서 이렇게 큰 대형 스크린으로 이렇게 올림픽 같은 것도 월드컵 경기 같은 것도 다 방영을 해주잖아요. 네네. 거기서나 그럴지 몰라도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 집에서 TV를만 접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중앙방송 TV를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원단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 주민들까지도 열렬하게 그거는 좀 우리 측에서나 솔직히 네네. 대한민국에서나 그렇지 북한에서 막 그거 가지고 막 들끓고 이러진 않습니다. 응원단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응원단에 직접 소속됐던 적은 없으신 거죠? 소속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죠? 출신 성분이 안 좋기 때문에 해외 성분이-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선발 기준이 선발 어떤 기준은 건가요? 출신 성분이 확실한 제일 중요하군요. 출신 예. 성분이라 하면 어떤 출신 성분이라는 게 백도 혈통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또 쭉 당간부 자녀들이라든지 그리고 당을 위해서 충실히 일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3대 모습을 할아버지가 3대 모습을 살았다든지 그리고 빈농이었다든지 고농이었다든지 네네. 그런 출신 성분 하에서만 되고 월남자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 미국에 이렇게 제일 교포들의 친척이 네네. 있는 경우에 절대로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선발 기준이 있고 그 애들을 뽑는 과정에서도 예술적 기량을 가진 아이들. 그때 리설즈랑 왔었잖아요. 네네. 예. 그때도 리설즈랑 왔을 때 공연단으로 왔었거든요. 예. 응원단 겸. 그래서 와서 공연도 했었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아리랑 그 고양이 봄도 다 불렀어요. 네. 예, 그때 당시 불렀는데 이번에도 역시 분명히 북한의 예술을 보여줄 거예요. 예. 목소리가 가수를 하셔서 굉장히 좋으신데 가수는 출신 성분 같은 건 안 봐요? 보긴 하는데 예. 그
기쁨조라고 말하는 거기에만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영화음악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이설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이제 응원단에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네. 이게 포함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최고 권력층하고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볼 기회가 있는 모양이죠. 당연히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만 17살 때 제가 선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선발돼서 오디션 과정을 평양에서 한 보름 기간 밟을 때 예. 그때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지? 거기서는 응접실이라고 해요. 예. 여기서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 있죠. 손님들이 오면. 예. 예. 그럴 때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당 간부가 와서 네. 너 여기서 가수 활동 잘하고 생활 잘하면 자기 며느리로 예, 삼겠다. 어. 예,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해요. 예. 특히나 연예인들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기회가 충분히 많죠. 아, 그렇군요. 예. 앞서서 이 응원단이 오게 되면은 체류 비용을 이제 그 실무 협상에서 아마도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교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체류 비용을 지불을 해왔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예. 한 게 있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응원단 체류 비용 남측 부담금인데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13억 원, 그리고 그 다음 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9억 원,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경기 대회 때 2억 원, 이렇게 세 차례 파견된 북측 응원단의 체류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4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행을 보자면은 이게 참가국에서 부담을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남북협력기금에서 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불할 가능성이 큽니까? 그렇죠. 이제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네. 남북관계 발전 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선수단과 응원단 여기서 좀 더 많이 구분한다면은 선수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경기 조직위원회 아시아 경기연맹이라든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한다 되어 있고 그러나 응원단은 순수한 남북관계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 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체육 교류, 민간급 교류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그 독일에서 드레스덴 제안에서 네. 남북 이 주민들의 동질적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아마 지원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보면요, 보도에 나오신다만도 부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대구 유니버시아드라든지 또 그리고 인천에서의 그 육상 네네.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 남북 화해 협력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했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중단돼 있고 네. 상당히 지금 이제 이 좀 대립과 대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 네. 또 그리고 그 나름 남북의 발전상이랑 이것이 잣대가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그 북한 응원단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아니겠느냐.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이것이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또 한반도의 평화 여기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한다 하면은 좀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북한에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용을 뭐 대는 거는 이제 뭐 거의 확실시한데 좀 더 많은 비용을 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충분하게 북한의 응원단이 만약 예를 들어 한 300명 내에 온다 네. 하면은 이것이 남북 간의 동질 회복 차원이라든지 남북 발전에서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이러한 비용을 들더라도 국민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다음 주제어를 보시겠습니다. 예. 자, 한편으로 이렇게 뭐 분위기가 이제 좋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 전날 우리랑 이제 실무회담을 하자고 하기 전날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그래픽을 통해서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예, 황해도 태탄 공군기지 인근에서 발사한 스커드 C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염을 뿜으면서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미사일은 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김정은 제1비서가 지켜보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실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는 점이 이제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이런 일을 이제 할 수도 있다, 저지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봐야 될 것인가. 북한도 역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안보를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훈련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남북 상점을 봤을 때 일종의 도발, 무력 시위 입장에 봐야 할 것인지 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든 간에 저는 좀 포괄적으로 북한도 일단 국가라는 차원에서 훈련이 중요하다. 안보를 중시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관전한 상태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러 가지 의도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은 아주 성의 말씀처럼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성군 정치의 개성자. 네. 또 그리고 단순하게 군사 지도자가 아니고 군사 전략가라는 이미지. 다시 해서 군사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 더 나아가서 대내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이런 미사일 이런 훈련 이것을 갖다가 실제상에 방불케 하는 그런 차원의 이것을 방송을 내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부 내에 상당히 경각심을 좀 불어넣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이 황해도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두 가지 입장을 고려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동해에서 발사하면 지금 최근에 북일 관계, 여기서 이 미사일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도 감안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서해에서 500km 정도 이 스커트 C를 발사했을 때 한반도 전역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사정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 결국 뭡니까? 남측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 차원도 있겠죠. 그렇다 하면 큰 틀에서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화든 대결이든 모두 준비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 문제는 한중이라든지 미중이라든지 한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예.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 더 나아가서 혹시나 9월 달에 그 8월이죠. 네. 8월 하순경에 UFG 이 한미 군사훈련 여기 대해서 한다면은 북측 또한 여기에 대한 맞대응의 무력 시위를 한시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군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이 그 스커드 추정 단거리 발사체 성공하고 나서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했다고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 미사일 발사를 많이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올해만 벌써 13번째고요. 지난달부터 지금 4번째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일지를 저희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좀 잠깐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최근에 동해상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입니다. 6월 26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6월 29일 스커드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2일에 방사포로 추정되는 것을 2발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7월 9일, 최근이죠. 가장 최근입니다. 스커드 추정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시험 발사 일지 네 개를 보셨는데 사실 북한 내부 사정은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끼니를 거르는 주민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바람 하면 이제 우리가 특히 남북한의 같은 민족으로서 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생활 개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가장 1순위인데 이 1순위를 남겨두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은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 준비하느냐 네. 이렇게 접근한다면은 상당 부분 뭡니까? 이 분석가로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큰 틀에서 북한도 국가 나라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1순위가 안보 문제겠죠. 안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홀함을 보이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이제 유일하게 이 남북 간의 격차하는 것은 이 소위 말 재래식 무기로서는 도저히 남북 간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등하겠죠. 그러나 비대칭,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남북 간을 비교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네. 자신감을 나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또 다른 측면은 이런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가지고 협상의 지렛대, 뭐 이런 활용하는 측면도 있겠죠. 또 혹시나 과거에 북한이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시험할 때 성능 테스트의 의도도 있지만도 네. 또 판매용의 의도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이런 미사일 이런 그 시험 발사하는 거기 속에 지금 이제 무게 구미자들 중동의 무게 구미자를 데려 놓고 여기서 자기들의 그 미사일이 상당히 성능이 좋다는 보여주면서 이러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번에 어떠든 간에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목적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 가 아닌가 네. 하나 지적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여기에 좀 더 최고 지도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 김정원 씨, 북한에서 이제 가수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전국 지방에 이제 공연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이 북한의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도 골칫거리고 남한 사회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요인이 되고. 골칫거리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인민의 자긍심이고 나라의 자긍심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그런 사실은? 세계 강국이라고 자부를 해요. 아, 그래요? 예, 핵은 우리만큼 따를 나라가 없다. 세계 군사 강국은 북한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식량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별개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투자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요. 가져서도 안 돼요. 그냥 핵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미국 놈들을 쳐부시고 그렇게 되게 대응책으로서는 완전히 그런 걸로. 그런 걸 어떤 사상 교육을 통해서 이런 그럼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겠죠. 저런 김정은의 모습을 그렇게 공개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비록 어린 용도자를 모시고 있지만 저렇게 담대하고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군사 전략가로 뭐 진짜 뛰어난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끝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 교수님, 최근에 김정은 다리 저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다리 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건강 이상설까지 이제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폐쇄된 집단, 특히 그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신적 존재 아니십니까? 이 신적 존재라는 것은 무오류입니다.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기타 사고라든지 사생의 모든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리 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하고 확연히 다른 차원입니다.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의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 이 다리 저는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 나왔다. 그럼 왜 허락을 해줬을까? 이것은 아마 그 과거 김정일 시대의 권위주의, 이거와 김정은 시대와 다르다. 이것을 보여줘. 다시 말해서 공개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주 평범한 그 있으면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전략과 지략과 이걸 보여주려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는 이미 그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지난 2012년도지요. 북한이 그 장을 로켓 발사 실패했죠. 이 실패를 갖다가 곧장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일종의 리더십에서 특징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아픈 모습, 이것은 나중에 선전선도 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다리 저는 것은 인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과거하고는 다르다.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투명하게 있는 것들을 보여주자는 하나의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와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춤추는 뚱보 영상 확산. 얼마 전에 김정은을 풍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그 영상이 사실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전화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탈북자분들이 가져가고 전화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내부 통신, 내부 통신이랑 이렇게 연락하는 데 하면 검 3마리로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풍자해서 막 벽에다가도 낙서를 하고 검 3마리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까지도 지금 있다고 해요. 몰래. 북한 안에서요? 네, 북한 안에서. 검 3마리라는 거는 뭐 나만의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서 아마 배웠겠죠. 원래 기존에는 그런 노래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렇게 영상이 지금 막 다 보급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한 나라의 용도자 그것도 지금 막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에 또 여기서는 또 그렇게 또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중국에서 저런 영상이 이렇게 풍자가 되고 있으면 저 영상을 북한 내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부에서는 보기 힘들죠. 아예 차단이 돼 있나요? 그럼요. 거기서는 인터넷을 못합니다. 인터넷 못하고 인트라넷 암암리에 다 본다고 하잖아요. 만약 저거를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면 벌 수는 있겠지만 컴퓨터로는 볼 수가 없죠. 그때 우리 탈북자 김정은 씨가 방금 말씀했는데 그 할아버지 곰, 아버지 곰, 자기 곰, 이렇게 곰 3마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했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측에서는 우리 측에서 이것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은 검증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북한에 대해서 검증을 안 가지고 카드라는 가지고 네. 이야기해버리면 우리 분석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정은 씨가 혹시 그 당시에 보고 뭐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방금 이제 중국에서 동영상 네. 이것은 우리 김정은 씨도 잘 아시겠지만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와 존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체제와 존엄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지금 이제 우리 탈북 단체 일부 탈북 단체에서 대북 체제 문제 필요할 뿐이다 이런데 짚고 넘어갔지요. 네네. 또 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미국에서 영화 더 인터뷰 이래가지고 네네. 일종의 네, 네. 김정은의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네, 네. 지금 저희 항의를 했잖아요. 심지어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에 대한 영화 상영 금지까지 요청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하는 그 중국에서 네. 이러한 하나의 그 동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이 민간이 이렇게 해가 올렸다 손 치더라도 북한은 짚고 넘어갈 것이다. 네. 그렇다면 아마 공식적으로 대응보다도 비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이 단속을 요구하는 그런 시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북한 출신 탈북 가수 김정원 씨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정원 씨 요즘 18호는 뭡니까? 가수 애창곡. 애창곡. 창곡이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예. 다음 기회에 한번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